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미국 시장이 악재를 반영하지 않기 시작한 게 거의 두 달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재를 반영 안 하는 시기는 달반 정도가 최고였거든요.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은 실적과 지표가 서로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좋았고 지표는 안 좋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역시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 쪽에 좀 무게를 실습니다. 다만 기술주는 약세가 보이면서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정도까지도 밀렸던 것이 나스닥의 모습이었는데요. 낙폭을 축소하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소매 판매 업체의 실적이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월마트, 홈디포가 지수로 5%, 4%씩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뭐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어차피 소비를 일부 소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격이 오른다 일부 소비가 유지되면 매출 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지나면 이제 그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직 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마 긴축이 좀 더 진행이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 소매 판매 업체도 실적이 줄어들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실적 호재로 반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44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월 대비로 9.6%가 줄었다고 하죠. 요거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이 약간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해 준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호재로는 유가가 소폭 하락을 했어요. 90불 하회에서 86불 33%. 만약 이 상태로 가게 되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소폭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가 만약에 90불대로 다시 올라와서 평당가 93불 정도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점 찍고 정점 찍고 세 번 연속으로 하락 기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번은 두 번째가 되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인플레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야 돼서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무조건 60불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60불대까지 간다는 것은요 결국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의 하락은 경기 침체의 이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죠. 시장은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연준은 아마 분명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을 테니까요. 물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닥터둠 같은 경우에는 물가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물가 잡을 수 없을 거고 내년에 금리 인하는 착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준이 정점을 찍고 나온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환호하는 거에 고무돼서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목표치 2%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장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아직 지금 8월인데요. 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터진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한 2, 3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고인플레이션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결국에서는 침체 시그널에 뜰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단기 금리에서 장기 10년 금리 2%대인데 단기 금리 3%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악재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호재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인데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항상 강세장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시장은 강세장일 땐 항상 유동성 투입이라는 기본적 전제가 있었고요. 약세장에서는 유동성 회수라는 기본적 전제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 근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아니잖아요. 유동성 회수의 경기 침체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침체라는 언급은 연준이 안 하고 있어요. 둔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침체가 맞거든요. 침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시장이 폭락을 할까봐 두려운 거겠죠. 그 말을 안 쓰고 둔하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둔하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의사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록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아마 베이비는 어려울 겁니다. 빅 스텝으로 하면 활용이 높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거냐. 사실은 미국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요. 그냥 세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것이 향후 시장을 위해서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준이 행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전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있었던 FMC 의사에서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적어놓은 의사록,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밤에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내렸어요. 예,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다우는 장중 한때 1%까지 갔다가 좀 눌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아이고, 휴스턴. 나스닥을 좀 보시면 10대 도지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미국 시장이 강세를 팔 기회로 봅니다. 팔 기회로.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유동성 투입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항상 유동성 외에는 갈 수 있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항상 역대 이래 큰 고점은 다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고점이거든요. 과거에 그 저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그 리먼버러스 사태를 본다면, 나스닥은 그 당시에 1000포인트대였어요. 나스닥은 2008년도가 여기잖아요. 2008년 요때 나스닥은요 1500, 1400 요 사이, 1200에서 1500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10배가 오른 상태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우 2008년을 기점으로 보면 2008년도 여기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그렇죠? 10월 24일, 10월 9월이 최저점이 6,500이었어요. 6,500 대비로 지금 거의 뭐 7배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 진행된 거. 여기서부터 공급을 했죠. 여기서 공급을 하고, 여기서부터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지금 회수는 이거예요. 유동성 회수 유일하게. 그러니까 회수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을 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을 되돌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그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6만전자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전자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장중 저점에 6만 300원, 6만 1,300원까지 6만 300원에서 6만 1,300원까지 움직임을 보이다가 6만 1,000원에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양봉이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 되게 차트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급이 안 맞아요. 보시면 이게 양봉이 나오는데 다 매도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상으로는 요 눌렀다가 올라왔지만 수급적으로는 불균형 상태예요. 예,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는 올리고 누군가는 내리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엄청 하고 있는데, 매도자가 지금 매수를 소폭해서 올린 상황인 건지 다른 매수자가 들어온 건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수급으로는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한번 크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한번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가 2,500 중반대, 어제 중반대까지 45인가? 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고 끝났어요.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저께 코스피 차트를 좀 잠시 보면 예, 음보로 끝났죠. 근데 지수는 2333. 장중 고점이 얼마였냐면 2400, 2545 정도까지 46까지 갔었거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목균형파상으로 일단 저항이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항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모습을 가질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이죠. 어저께도 조금 샀어요. 요즘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들어온 날짜가 7월 7일부터 들어왔어요. 7월 7일부터 들어왔는데 7월 7일부터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4조 4천억 정도 나왔네. 많이 들어왔네요. 선물은 들어온 게 없죠. 그렇죠? 원래 선물하고 다 합해가지고 제법 들어와야 되거든요. 선물화까지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보통 6조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한 좀 이거 선물까지 합하면 1조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추가로 더 들어올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계점에 와 있는 거로 좀 보거든요. 특히 어저께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받쳐줬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게 요 근래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